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CME 그룹 헤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99%로 기정사실에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장은 점도표를 통해 연준의 금리 행보 재개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2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비 0.4% 상승하며 작년 4월 이후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으로 휴전이 발효 2개월 만에 파국을 맞았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번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04명이 사망하고 55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30일 전면 휴전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수정된 셈인데 우크라이나 측은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FOMC 금리 발표를 단 하루 앞두고 이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시각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9%로 관측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은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는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또 점도표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지표상으로는 2월 수입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아무래도 관세가 발효되기 이전에 생산을 선제적으로 늘린 영향이 크게 보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였던 젠슨 황의 기조 연설 다소 아쉬웠죠. 이 때문에 3.4% 급락한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 전반이 기계적인 매도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 시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코스피만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음식료 업종이 오늘 갑자기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네요. 올해 음식료 업종이 세 가지 핵심 변수, 이 시장 회복과 가격 인상 사이클, 또 환율 및 곡물 가격의 안정과 맞물리면서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어서 2차 전지 강합니다. 지난 17일 중국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무려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한다는 충격적인 정말 놀라운 소식을 발표를 해줬죠. 때문에 비아디 밸류체인 관련주 위주로 오늘도 강한 움직임 포착이 되고요. 디지털 플랫폼 잘 가지고 있네요. 이 전날 캐시워크가 MBT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개별주 위주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방산주들 이슈가 참 많았습니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18일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의 주문을 늘릴 계획이라면서 자체 무장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한국과 필리핀이 항공과 함정 분야 방산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위 사업청의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방산까지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과연 유가증권 시장 전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코스피, 결국 강보합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0.94%, 장 초반부터 약 1%에 가까운 강세 기록하게 되면서 2637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틀 연속 동반 매수세가 이어졌죠. 오늘도 3거래일 연속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3일 연속 플러스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코스닥은 다소 약한 모습 보여줍니다. 0.34% 내리게 되면서 742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환율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네요.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여전히 코스피와는 정반대로 쌍끌이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이렇게 해서 오늘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이 이 지수를 들어 올리는 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 오늘 그런 시장인데요.
자, 오늘 밤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분기마다 발표가 되는 FOMC 경제 전망 요약 SEP인데요. 이게 아마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물 담아내고 있지만 이 점도표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탈이 나올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 미리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다행히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지수 하방을 막아주고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강관과 가스관,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지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은 오늘 다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군데군데 들어와 있는 이 강관 가스관주인데요. 과연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이 표적 섹터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뭐 크게 조정받은 건 아닌데 뭐 미국 시장에서는 어제 젠슨항 기조연설 이후에서 뭐 실망감, 뭐 찬바람 내지는 뭐 차가운 뭐 반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술주들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침에 기사들 보면은 코스피 기술주들 하락할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하락하기는 어디를 하락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고 거기다 YC 폭등에다가 지금 CXL 관련주,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싹 다 강합니다. 지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안 빠지고 올라갑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어제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다우존스 뭐 조금 빠졌어요. 0.6% 빠졌고요. 나스닥 뭐 엔비디아 뭐 기조연설 실망감 내지는 뭐 기술주도 하락. 사실 어제 기조연설에서 저도 봤지만 뭐 딱히 뭐 나쁠 얘기는 없었거든요. 또 뭐 그 블랙웰 다음 버전인 뭐 베라 루빈 뭐 이거 내놓는다라니까 루빈 내놓는다는 얘기랑 근데 2027년도에 루빈 울트라, 2028년도에는 뭐 파이먼. 그래서 앞으로의 그 로드맵도 이렇게 보여줬고 뭐 딱히 나쁠 얘기는 없었는데 그냥 시장에서는 뭐 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4월 2일 날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가 좀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뭐 차익 실현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그 기사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관세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관세를 지금 캐나다하고 지금 미국은 혼자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혼자서 편먹으려고 그러고 나머지 동맹국도 다 내치고 있잖아. 지금 다 여기 돌아가면서 싸움 걸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도 캐나다 없이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철강도 엄청나게 사요. 뭐 기름도 엄청나게 거기서도 받기도 하고 뭐 미국도 나오지만 수입도 하고 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미국 혼자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트럼프는 관세로 지금 뭐 옆에 있는 캐나다까지도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더 저는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뭐 시장에서 원래는 다음 주에 지금 알래스카 LNG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오늘 어제 그 기술주들 미국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오늘 IT 섹터들은 좀 조정을 받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조정을 받고 근데 로봇주는 빠져요. 좀 그동안 올라갔던 기술주는 조정을 받고 반도체도 조정받을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오늘. 조정을 받고 그러면은 이제 알래스카 LNG 관련주나 뭐 방산이나 조선주나 조선기자재나 이런 애들이 급등할 줄 알았더니 오늘 IT 섹터가 더 강하게 움직이네요. 양자암호도 지금 갑자기 또 강하게 움직이고 뭐 양자암호는 아직 이슈가 있으니까 뭐 엔비디아에서 뭐 양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뭐 오늘 내일에서 아마 얘기가 뭔가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또 얘기 나오면 오늘과 같이 에이 생각보다 별로네 하고 기대감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나오긴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나스닥은 그래서 좀 하락했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줄었다, 축소다라는 것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빠지지도 않고 전저점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그리고 FOMC 결과는 동결이 거의 99%니까 거의 뭐 확실시죠. 그래서 뭐 동결될 거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 그럼 일본 시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일본 시장 어제도 강했고요. 오늘도 강합니다. 일본 시장 강하죠.
미국 시장이 급락할 거면 일본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버티질 못할 겁니다. 또 하나, 요즘 보면은 홍콩 시장, 중국 시장 엄청 강합니다. 홍콩 시장은 뭐 날아다니고 있고요. 중국 시장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강해요. 특히 유럽 시장에서 독일 시장이 강합니다. 왜 독일이 강하냐? 미국에서 다 돌아가면서 지금 다 뭐 이런 얘기하죠. 일단 첫 얘기가 너네들은 미국한테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서부터 이제 하면서 지금 뭐 유럽 국가들 이제 그동안 평화의 시대였으니까 국방력이 예전 2차 대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미 낙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뭐 폴란드한테도 그렇고 여기 독일한테도 그렇고 약간 유럽의 자존심들을 좀 건드리는 얘기들을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열받아 갖고 어떻게 하냐면 돈을 열심히 풀어다가 무기도 사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재무장을 하겠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한마디로 얼마였지? 700조인가 200조인가 하여튼간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부어 갖고 유럽들이 뭔가 지금 약간 느낌이 경기부양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유럽 시장들이 급등을 하고 있답니다. 사실 독일은 지금 경제 위기고 그다음에 뭐도 안 되고 지금 뭐 마이너스고 뭐 안 좋은데 얼마 전까지 계속 안 좋은 얘기인데 안 좋은 건 됐다 치고 지금 나라에서 돈을 찍어다가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 걱정되는 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돈을 막 찍어다. 근데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는 느낌으로 일단 뭐 무기도 사고 뭐도 사고 뭐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그래서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홍콩도 뭐 그런가? 하여튼간 뭐 하여튼 전 세계 시장이 다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도 강하고 아시아 증시도 강하고 그러면 미국 시장은 뭐 떨어지겠어요? 물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그 동맹국가하고도 다 지금 관세 전쟁으로 지금 싸박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거는 그런데 또 떨어지게 되면 또 올라가겠죠. 어쨌든 미국 시장도 그래서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박스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글로벌 증시가 지금 크게 뭐 위기 때문에 급락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다들 돈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 그러니까 돈을 풀게 되면 이게 방산으로 들어가고 애기 분유값으로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여태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돈을 풀게 되면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을 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다 투기하나 봐요. 돈을 풀게 되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을 풀어서 지금 증시들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본 시장도 안 빠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빠져요. 어제 미국 시장 빠졌다 빠집니까? 지금 코스피가 거꾸로 지금 0.88%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럼 코스닥도 크게는 안 빠질 거고 오늘 0.42% 빠진다고 하지만 최소한 박스권 내에서 테마주대 흐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흔들리는 것들도 뭐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뭐 급락을 하든 유럽 시장이 급락을 하든 뭐 일본 시장이 급락을 하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거 큰일 났는데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뭐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요만큼 흔들렸다고 겁먹지 말고 어떤 테마주를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시장을 쫓아가시는 이런 상황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에서는 오늘 대장주 투탑이 모두 2% 강세 보이면서 순항 중이고요. 특히나 오늘은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죠. 이거 앞으로의 예상을 타개할 만한 어떤 해결 방안들이 다시 한번 등장해줄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집중해 보셔야겠고요. 코스닥은 21선 근접해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다소 아쉬운 오늘이네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소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오늘도 DK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게요.
DK락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89%, 약 2%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8,290원 선, 오늘은 좀 흔들려주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제와 또 오늘의 전략이 다르게 가야만 할까요? 자, 다음 주에 일단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찾아옵니다. 뭐 일본도 갔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뭐 일단 우리나라가 조선주로는 전 세계에서 일단 1등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 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설이죠. 건설인데 이제 뭐 아파트 빌딩을 짓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배 내지는 뭐 관련된 뭐 가스관이라든지 그런 이제 재료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LNG 가스를 세일즈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뭐 항만도 건설을 해야 될 거고 가스관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런 기술들이 또 필요하게 될 거고 근데 미국이 옛날에 2차 전쟁 때에서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었지만 평화의 시대에서 얘네들이 금융 업종으로 혹은 뭐 다른 쪽으로 열심히 집중하다 보니까 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뭐 고려청자를 빚는 기술을 있다고 한들 그게 뭐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있었던 기술이지 그게 대대손손 그거를 전수하지 않으면 명맥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거긴 조선업이 망했어요. 망했다라고 기사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고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뭔가 면담이 있을 예정이다 하니까 또 조선 기자재 그래서 DK락은 조선 기자재면서 가스관 밸브 피팅 관련주입니다. 근데 어제 동양철관이 어제 뭐 거래 정지 잠깐 뭐 3분인가 뭐 몇 분 뭐 됐다라고 뭐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어쨌든 상한가 갔어요 어제. 상한가 갔고 장 끝나고 수급 보니까 많이들 샀더라고요. 기관하고 뭐 외국인하고 하여튼 많이들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움직이면 이 동양철관도 가스관 관련주 쪽이거든요. 근데 DK락도 가스관 관련주 쪽인데 오늘 동양철관 뭐 고점에서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다면 그러면은 다음 주에 있을 그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주 이슈로 뭐 그 주지사가 뭐 한국을 배제하고 뭐 다른 대안을 찾기가 딱히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참여를 하게 될 거고 지금 조선주도 강하게 움직인 것도 트럼프가 같이 하자 그래갖고 그렇게 된 것듯이 알래스카 LNG 사업도 순항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관련된 조선주, 조선 기자재, 피팅, 밸브 관련주 쪽 그래서 DK락 어제와 마찬가지. 그래서 어제도 쫓아가지 말고 싸게 샀더니 사자마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나왔듯이 오늘도 그러한 전략으로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K락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공개하겠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 이 표적 종목 상황들 현재 흐름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3월 10일 TCC 스틸 28,000원, 그리고 3월 11일 로보티즈 33,000원. 아쉽게도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3월 12일 SPG 이어서 13일과 14일도 동일한 종목이었죠. 각각 25,650원, 25,500원, 25,55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4%의 상승률, 그리고 목요일에는 5%, 금요일에도 마찬가지로 5%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3거래일 연속 달성시켰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까요? 3월 17일 SPG 25,550원,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대신 바로 어제 만나봤었던 DK락 8,300원에 어제 매수가 잡아주셨는데요. 2.5%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와 동일합니다. 오늘 장에서의 주인공도 DK락. 과연 오늘 장에서는 매수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향후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DK락 어제 8,300원에 드렸었는데요. 장중에 어제 막판에도 좀 땡겨 올리더라고요, 얘네들이. 동양철관이 상한가를 들어가서 조금 움직였는데 어제 분차트 보면은 땡겨 올렸다가 오늘은 원래는 IT주들이 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뭐 테슬라가 기술주들이 떨어졌으니까 그럼 오늘 IT주로 빠져야 되는데 오늘 거꾸로 IT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은
오늘 미국 시장이 IT주를 반등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봐요. 미국 시장에 IT가 꺾이고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IT가 올라간다?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IT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미국에 있는 IT 섹터들이 반등 주겠다라는 걸 쟤네들이 뭔가 눈치를 채고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CXL, HBM, 뭐 PCB, 온디바이스 AI 이거 싹 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작년, 재작년에서 제가 IT주들, 그러니까 중국의 추격 얘기 없었을 때, 기술 유출 이런 거 얘기 없었을 때, 우리나라 IT 아주 좋다고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2년 전 얘기만 하더라도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갈 때 꼼짝도 안 했던 IT 부품주들입니다. 근데 지금 뭐 별로 좋은 얘기들도 별로 없는데 물론 어제 엔비디아가 나쁜 얘기 한 건 없어요. 나쁜 얘기 제가 볼 때는 좋은 얘기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실망감 보일 때 도대체 뭘 실망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만들 줄 알았나? 뭐 엔비디아에서 뭐 우주항공모함 뭐 이런 거 쏠 줄 알았나? 어쨌든 저는 잘 발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기대감 뭐 하락 어쩌고저쩌고 떨어뜨렸다 그러는데 근데 오늘 반도체 좀 잘 움직이네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IT 섹터 잘 움직여 봐서는 나스닥도 반등, 기술주들도 반등, 그다음 다우도 반등 이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미국이 반등 주고 올라가게 되면은 낙폭과대나 테마주들 흐름들은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 DK락 같은 경우는 IT는 아니지만 자 요거 말고 자 이거 똑같은 강관업체 피팅 관련주를 보면 자 하이스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차트 봐봐요. 느낌 봐봐요. 확 떠 있죠. 아주 싸납게 떠 있죠. 오늘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받는다고 하지만 아직 싸납게 떠 있죠. 근데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좋아질 것 같죠.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주들 쟤네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미국 시장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가 미국 시장이 다시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예상이 되죠. 그럼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하이스틸이 이게 죽을 것 같아요. 더 튈 것 같아요. 사납게. 그러니까 얘가 더 튀고 자 화성 밸브. 얘도 밸브 관련주고 피팅 관련주인데 사납게 서 있죠. 선수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또 튑니다. 달리는 말이거든요. 이게 튈 거예요. 화성 밸브. 거기다 어제 동양철관. 이거 강관업체 가스관 관련주. 사납게 서 있죠. 이게 또 급등하기 좋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스틸, 동양철강, 그다음에 화성 밸브 이런 애들이 이제 급등하게 되면 그러면은 DK락도 같은 섹터인데 올라간 게 없네. 갖고 있으세요. 이것도 사납게 튈 겁니다. 원래 여기서부터 내려오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내려오니까 땡큐인 거죠. 어쨌든 이따가 다시 가격절 들릴 때 공략하시면 되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급등명 종목 퍼스텍 뭐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지금 서 있는 종목인데 지금 방산주들이 흐름들이 좋고 유럽이 지금 재무장하겠답니다. 미국이 하도 서운하게 해가지고 너네들 뭐 돈도 없지 내지는 너네들 가난하지 내지는 너네들 국방력도 딸리지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를 좀 서운하게 했나 봐요. 그래갖고 유럽 애들이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한답니다. 미국이 우박인 줄 알았는데 동맹인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우크라이나처럼 돼갖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더 친한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동맹인 줄 알았더니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경각심에 재무장하겠다라는 얘기를 기사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한 우방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캐나다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뭐 엄청난 거의 완전히 그냥 형제처럼 지내던 근데 지금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워요. 최근에 뭐 스포츠 경기에서 시작하자마자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던데 지금. 하여튼 그렇게 국민적인 지금 갈등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방력을 지금 엄청나게 증진시키겠다는 많은 의지들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조정받으면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안 믿어지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을 못 믿겠고 국방력을 많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나라가 가난해도 일단은 돈을 찍어보고 일단은 무기를 사겠다라는 그런데 그 무기를 어디서 살까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 무기 살 것 같아요? 그 미국 무기 말고 뭐 어느 나라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무기가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쨌든 우리나라 방사는 그래서 많이 안 올라가는 퍼스텍은 그 좋다는 얘기고요. 자 다음은 센즈랩 자 센즈랩 보안주
보안주 이슈도 뭐 나쁘지 않죠. 일단 이것도 살살살살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갖고 있어 보세요. 갖고 있다 보면 요즘 차트가 이것도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드리는 종목들 떠 있는 것들은 잘 안 줍니다. 거래 실리고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이 안전하고 좋으니까 떨어질 이유는 없고 올라갈 이유는 있는 센지랩 양호하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DK락. 자, DK락도 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바닥에 있죠. 많이 바닥에 있죠. 좀 전에 봤듯이 뭐 동양철관, 그다음에 화성밸브 아주 사납게 서 있습니다. 급락할 생각이 없어요. 많이 떠 있다가 조정이 짧고 다시 튈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요 DK락은 걔네들과 맥락을 같이 해야 될 종목인데 고맙게도 못 살 정도로 화성밸브처럼 이렇게 떠 있으면 참 사기가 사실 이것도 살 수 있어요. 이것도 뭐 못 살 건 아닌데 살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것보다 더 싸게 내려가 있으니까 땡큐인 거죠. 마찬가지 동양철관,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을 사야 돼요.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그럼 얘네들 왜 사야 되냐? 얘네 가스관이라면서요. 여러분 LNG 그 세일즈 한다고 미국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세일즈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기 가격하고 가스 가격하고 그거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반토막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거든요. 전기 가격하고 가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되죠.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막 풀어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 역량이 돼요. 미국은 뭐 무슨 산맥 뭐 로키 산맥 뭐 이런 데 파면요. 미국인들이 200년 쓸 거 나오고 여기 파면 400년 쓸 거 나오고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옛날에 기사 찾아보면은 그게 심심할 때 파면은 가스가 나오고 기름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알래스카에 그렇게 많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근데 그동안 개발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한다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 온대잖아요. 알래스카가 뭐 크기가 뭐 좀 큽니까? 엄청 큰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하는데 미국 기사에는 LNG선만 하더라도 한 2,400척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조선 3사가 1년 동안 뽑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주량이 아니고요. 수주량이 뭐 1,000대를 받든 5,000대를 받든 1억 대를 받든 수주량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생산량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기사에서는 한 60척 정도를 뽑아낸답니다. 그러면 2,400척이 필요한데 60척을 보게 되면 40년 정도 필요하죠. 물론 40년 동안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 우리나라의 그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 조선주. 근데 조선주에 뭐 조선주만 좋은 게 아니고 조선주에 들어가는 기자재,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밸브라든지 가스관 이런. 그러니까 걔네들도 덩달아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기자재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서는 조선 기자재 봐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매수 가격은 그래도 쫓아가지는 말고 8,300원에서 8,300원에서 어제와 똑같이 8,300원에서 뭐 조금 더 비싸게 사도 상관없는데 아직 뭐 지금 오늘 조선 기자재들이라든지 뭐 알래스카 주지사가 지금 다음 주 온다 그랬지 오늘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좀 싸게 사는 느낌인 거고 오고 나서 뭐 좋은 얘기 나오고 뭐 알래스카 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거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들어가갖고 될 건 아닌 것 같고 뭐 일본도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뭐 전 세계에서 일단 그 조선 좀 한자라는 애들이 싹 다 들어가서 아마 지어야지 빨리빨리 그거를 해갖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아서 전기 가격도 떨어지고 뭐 가스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 현상이 나올 텐데 하여튼간 다음 주 주지사가 우리나라 면담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안 올라갔죠. 동양철관 하이스틸 화성밸브에 비하면은 아직 많이 안 올라간 DK락을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K락 오늘 8,300원 선의 매수가를 잡아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5 지금 보고 오시죠.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5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이 종목 상담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새롭게 들어와 있을지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YM텍 첫 번째로 들어와 있네요. 15,000원에 3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챙겨보자면요. 0.46% 살짝 내리게 되면서 1,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이 최저점 라인에서 슬슬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1월 이후로는 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차트입니다. 언제쯤 다시 매수가를 소복할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자, YMT 전기차 화재 관련주 이슈 있을 때에서 한번 움직였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갖고 있는 분들은 참 힘들 것 같은 종목인데 차트도 그래요. 차트도 막 우상향으로 계속 뭔가 올라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봐서 동양철관처럼 아니면 화성밸브처럼 뭔가 차트가 이렇게 서 있거나 우상향으로 뭔가 돌리고 있으면 기대감이라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막 움직이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뭔가 돌리고 있는 차트들은 조정받아도 또 가고 조정받아도 또 가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어디에 물렸든 간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져다 주는데 YM텍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을 치질 못했어요. 뭐 좋게 봐도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정도. 그래서 더 이상은 뭐 안 빠진다 그러면은 지지하고 돌릴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겠는데 손실폭이 지금 커요. 15,000원에서 5,000원 빠졌으니까 한 30,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 정도 빠졌으면 뭐 지금 자리는 버티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제 버텨야 되고 26% 정도 깨졌네요. 26% 정도 빠졌으니까 버텼다가 돌리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저점이 깨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다행히도 갖고 있어도 저는 된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기다려 보세요. 뭔가 변화가 있겠죠. 지금은 그냥 계속 이 흐름이에요. 옆으로 횡보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더 계속 가져갈 것 같은 그런 차트 모습이니까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하이드로 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7,500원, 거의 1년 최고가 라인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네요. 그 이후에 보유 비중도 중요할 텐데요. 20% 전혀 좀 무시할 수 없는 비중입니다. 지금 시각 하이드로 리튬 참 1,684원 선 지나가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주가가 크게 다시 한번 말아올릴 그럴 기미가 차트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전문가님, 하이드로 리튬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자, 7,500원. 자, 아마 7,500원 사셨을 때도 싸다고 생각해서 사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과거에 6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10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싸니까 들어가 볼까 했는데 지하실이 더 있던 거죠. 그렇죠? 지하실 1층, 2층, 3층, 100층. 하여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안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일단 좋아 보이질 않아요. 7,500원. 일단 올라가기도 되게 많이 올라가야 돼요. 350% 올라가야 본전되네요. 350% 올라가야 본전되고요. 거의 400% 가까이 올라가야 본전이 되는 종목이고 그렇게까지 레드도 안 올려줄 것 같고 지금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잘 안 갈걸요. 뭐 아침에 LG화학은 잘 가는 건 제가 봤어요. LG화학은 대웅주, LG화학 잘 가고 그리고 최근에 다 움직이는 거 보면은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도 개인들이 잘 모르는, 잘 건드리지 않은.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는 MOT가 2차 전지 생산 장비 누가 이걸 알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이거 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갖고 있지도 않고 이게 2차 전지 관련주였나, 장비였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뭐 LNF나 뭐 이런 애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오늘 2차 전지 LG화학이 강한데 오늘 LNF는 마이너스 0.54%.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움직여도 기존에 강하게 움직였던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애들은 일단 안 갑니다. 일단 안 가는 게 지금 특징이에요. 금양도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2차 전지들 과거에 그러니까 한때 막
그 뭐 유튜브라든지 막 이런 데서 막 유명했던 종목들 있죠? 안 가요. 철저하게 안 갑니다. 오히려 그거 말고 옆에 있었던 2차 전지 잡주들, 예전에서는 주목도 받지 못했던 뭐 장비 생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급등하고 있고, 마찬가지 하이드로 리튬 뭐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얘도 근데 그때 갔긴 갔거든요. 그래서 못 가는 건지 하여튼 이것도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좋아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2차 전지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대감에 이래저래 그냥 일단 중국 2차 전지가 워낙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 갖고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테슬라도 지금 판매량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불매 운동도 지금 뭐 각국에서 안 좋거든요. 지금 뭐 지금 트럼프를 거의 뭐 나치 뭐 수준으로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지금 취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뉴스 찾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는 좋은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기대감에. 오늘도 뭐 나온 거 보면은 중국의 기술력이 좋아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는 독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장비주 움직인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좋아야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기술력이 좋아서 중국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받아준대요?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차 전지 쪽이나 리튬이나 뭐 이런 쪽으로는 추가 매수할 생각은 하지 마셔라. 그거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다른 쪽으로 뭐 오늘도 제가 했지만 이슈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 뭐 로봇 오늘 조정받잖아요. 로봇 안 죽어요. 조정받으면 그쪽이 또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LNG 가스라든지 뭐 늘 했던 그쪽 섹터로 보셔야지 계속 떨어지는 이쪽 종목으로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비중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요거는 뭔가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중국이 배터리 만들다가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서 2차 전지, 리튬, 뭐 전고체 이슈까지는 괜찮아요. 전고체는 아직 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전고체 기대감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간 차트가 아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보유만 되는 점수로 따지게 되면 이거는 30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70점 이하면 주식 공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60점은 안 하는 게 맞고 30점 정도 말씀드렸다면 상당히 이게 차트가 위험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좋은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 말씀을 주셨고요. 또 다음으로 이어서는 쌈지 엔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00원에 30%. 그래도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좋은 그런 시원한 차트 보여주고 있네요. 37,50원 선, 다소 매수가는 조금 높으시지만요. 0.82%. 지금 상태로서는 5일선 따라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쌈지 엔터 조금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비싸게 사셨네요. 31,100원. 이게 아마 그 티니핑 관련주죠. 티니핑. 그래서 지금 뭐 티니핑. 맞다. 저 최근에 며칠 전에 봤어요. 일본에 상륙했더라고요. 티니핑이. 그래서 그 밑에 댓글 중에 이게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는데 드디어 일본에다 독을 풀었다. 그러니까 티니핑의 그 중독성,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지금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 있는 돈들을 다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저도 하고 있는데, 근데 주가는 좀 먼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좋은 종목을 좀 더 싸게 샀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일단 31,100원에 사셨고 지금 일본 가갖고 일본에 지금 돈을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으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좀 아쉬운 거는 17,000원대, 15,000원대 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많이 먹고 다 올라갔을 텐데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조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정 받으면 지금 일본으로 지금 넘어간 티니핑이 많은 엔화를 벌어들이게 되면 다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고점에 있는 부분에서 공략한 게 좀 아쉬워서 그렇지 주가 차트의 흐름들은 괜찮아요. 많이 올라갔다는 것만 흠이고 조정받으면 최고고 하여튼 차트는 돌아섰고 더 갈 수 있으니까 조정받으면 더 사시거나 아니면 좀 불안하시면 절반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거나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 엔비디아 그리고 GTC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이 간밤 사이에 새벽 2시였죠. 굉장히 또 중요한 모멘텀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GTC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키노트,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죠. 하지만 좀 아쉽게도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다 할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로 밤사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3.4% 하락 마감했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시장의 실망감이 커졌는지 그 부분들 오늘 차례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제목 볼까요? NVIDIA Super Bowl of AI. 슈퍼볼이라는 가장 큰 행사의 비유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었던 그런 기조 연설이었죠. 자, 그래서 젠슨 왕이 이렇게 이 GTC에서 기조 연설을 하는 사진까지 같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 신제품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AI 기술 발전을 4단계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이 Perception AI.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인식 AI입니다. 약 10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고 설명이 됐고요. 음성 인식과 같은 단순 작업을 의미를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5년간 주목을 받은 이 생성형 AI, Generative AI.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나 이미지 생성에 특화된 AI를 의미하고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단계를 바로 에이전틱 AI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AI의 추론 모델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Physical AI, 최종적인 AI 진화의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이 발전의 단계에 이어서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새로운 칩셋을 4가지나 공개를 했었죠. 가장 첫 번째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블랙웰 울트라. 2023년에 출시가 됐었던 호퍼칩 대비해서 무려 50배의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고요. 또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됐었던 하반기에 이 출시 예정이 됐었던 베라 루빈 900배의 성능 향상을 약속을 했고요. 또 3%의 비용 절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픈소스 AI 추론 소프트웨어 그리고 블랙웰과 결합했을 때 호퍼 대비 성능이 40배에 달할 이 다이나모를 소개하기도 했고요. 또 2028년 공개가 될 이 파인만 칩을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차세대 HBM에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플랫폼인 아이작 그루트 N1 그리고 광자 기반 네트워킹 칩인 실리콘 포토닉스까지 공개가 차례대로 됐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혁신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실망감을 유발을 했고요. 또 차세대 칩의 출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점, 또 총 마진율이 기존 79%에서 71%로 급락했다는 점까지 이 대규모 비용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회의감을 더욱더 확대시켰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키노트 저도 참 많은 기대를 안고 이렇게 졸린 눈을 비비면서 봤는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라면서 현재 많은 좀 빈축을 사고 있네요. 현재 실망 매물에 따른 하락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어제 물론 어제 본 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이 그거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핵심 내용으로 뭐 이렇게 20분짜리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보고 했는데 저는 괜찮았는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왜 실망을 했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기대감을 크게 잡았나 사람들이?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관세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했다 그랬죠. 어쨌든 그 생성형 AI에서 이제 물리적 AI로 이제 가는 그런 이제 얘기들 물론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죠. 당연히 물리적 AI로 가겠죠. 결국은 물리적 AI, 그러니까 로보틱스, 로봇공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봇. 이제 실생활로 이제 로봇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은 지난번에 마찬가지로 CPU 또 얘기합니다. 루빈이라는 이제 CPU인데 루빈 말고 베라였나? 이렇게 보면은 베라 루빈. 그러니까 베라 루빈 칩을 보이는 이거 인공지능 칩이고요. 그다음에 베라라는 CPU. 요것도 출시를 하고 그래서 CPU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GPU 인공지능 칩도 좋고 뭐 이런 것들 뭐 파이먼 뭐 울트라 루빈 울트라 뭐 이런 거 출시하고 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는 환호를 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 움직인 거 보니까 얘네들이 뒤늦게 이제 좋은 얘기들을 할까 싶어갖고 제가 좀 전에 그래서 한번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좀 전에 찾아봤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전 세계가 틀렸다. 젠슨왕 깜짝 발언, 야심 드러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냥 기사가 제목만 이렇게 나온 건지 아니면 사람들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젠슨왕이 AI 컴퓨팅 수요 작년에 예상의 100배 뭐 이렇게 지금 헤드라인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된 섹터 그래서 로보틱스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물리적 AI를 이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발전이 많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로봇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더 커져서 오늘 로봇주들이 그러면 폭등을 해야 되는데 로봇주 오늘 급락을 합니다. 이것도 참 웃긴 일이고 로봇주가 왜 급락을 하지 우리나라에서? 라는 생각을 어쨌든 저 기사와 함께 보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지금 움직이는데 그래요. 뭐 또 가겠죠 뭐. 일단 로봇주들 계속 잘 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자 엔비디아 주가도 보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주가 별로 관심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급등을 하면 좋죠. 급등하면 엔비디아 주가 급등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그래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건 테슬라, 두 번째가 엔비디아, 세 번째가 애플 이렇게 되는데 급등하면 엔비디아만 좋은 게 아니고 엔비디아를 돌파하게 되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를 돌파하게 되면 로봇에 대한 이슈가 됐든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됐든 어제 내용 보니까 뭐 자율주행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슈가 됐든 근데 자율주행주 꼼짝도 안 하는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 결국 움직인 거 기술주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어제 뭐 반도체 얘기 좋은 얘기 해갖고 그거 반응해서 간다라는 것도 좀 웃긴 거고. 또 우리나라 어쨌든 오늘 반도체 CLX 관련주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뭐 빠진다고는 아니는데 다른 지금 반도체 장비주도 움직이는 거 비하면 유리기판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IT 부품주들 섹터들이 지금 움직이니까 그러면 유리기판도 반등 줄 거고 로봇주도 결국 반등 줄 거고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또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엔비디아를 안 사더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IT 부품주들 로봇주서부터 뭐 HBM 관련부터 해갖고 싹 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넘어가면 좋은 거고요. 떨어지면 이제 싸다고 이제 조정받으면 이제 싸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밑에서 싸게 사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건데 그래서 저는 이 위치에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기조연설 이후에서 움직인 흐름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으면 이제 전저점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오르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박스권에서만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자 그리고 어제도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엔비디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야 기술주들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올라갈 텐데 지금 테슬라는 악재에 지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사 보면 다 온통 악재예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테슬라 머스크를 거의 뭐 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나름 다 불매 운동하고 뭐 장난 아닙니다. 실적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렇게 흔들리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많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좋을 얘기가 나오고 반등주대가 되면 슬슬 올라갈 테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만 다시 올라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방송이 끝나고 전문가님과 함께 아래의 공간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 종목을 위주로 공략하시는 전략 유효하고요. 트럼프 소해주는 조정 시에 틈틈이 매수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DK락 만나봤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양지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